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교수 김수연입니다. 아,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 도장공사에 관련된 그 하자 방법과 보수 비용, 판정 기준에 대한 정비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김소중 부사장님께서 말씀드린 지금 도장공사는 굉장히 고도화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발생하는 하자들은 사실 너무나 분쟁이 많은 그러한 하자로 해서 지금 도장공사에서 많은 책임을 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팩트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항이고요.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이제 도장공사의 이제 고도화와 품질 기준의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냐. 일단은 저희가 지금 지난 2019년도에 도장공사뿐만이 아니라 건축공사 140개의 코드를 모두 전면 재개정을 했습니다. 그 속에 저희가 도장공사도 포함을 되어져 있고요. 도장공사에서도 적용 범위, 용의정의, 자재, 시공 일반 모든 사항들을 전면 그 기준 내용을 다 개정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기존에는 도포량으로 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그 사용량을 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품질관리상에서 우리가 도포하는 내내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건조 도막 두께, 최종의 건조 도막 두께로 우리가 이제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개정을 했고요. 그리고 고도화는 뭐 지금 앞서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도장을 로봇으로 이렇게 시공하는 스마트 기술이 지금 현재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고도화와 품질 개선을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장공사의 하자에 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분쟁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속적으로 이게 분쟁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이 도장공사는 최종 마감 공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종 마감 공정을 볼 때에 육안으로는 도장 부분이 갈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도장공사의 하자구나라고 바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 도장공사의 전에 마감 공정이 있습니다. 그 콘크리트나 미장 공사의 그러한 선행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행 공정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도장공사에서 그대로 하자 소송 비용이라든가 하자 보수 비용을 다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과연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하자 판정 기준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그것을 이번에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 진행의 가장 필요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고 객관적인 그런 도장공사의 하자에 대해 판정 기준을 마련을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하도급 업체인 도장공사에 전가되고 있는 그런 떠넘기기식의 하자 보수 비용에 대한 명확한 판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면 선행공정이 어떤 게 있느냐? 지금 선행공정으로 말씀드린 콘크리트 구조체나 미장에서는 결로, 균열, 특히 뭐 곰팡이는 뭐 당연히 결로에 의해서 생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균열에 의한 게 가장 많습니다. 사실 이 도장공사와 기존 콘크리트 구조체, 미장과는 균열이라는 그러한 단어 자체가 틀립니다. 하자의 단어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미장이나 콘크리트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균열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안료와 수지, 첨가물로 해서 시공되는 이런 부분들은 균열이라는 표현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감 공정이라는 그러한 큰 틀 안에서 균열이라는 건 대표적인 하자 명칭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하자 판정 기준뿐만 아니라 건설 기준도 지금 약 우리나라에서 495건 정도가 코드화해서 건설 기준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현장에서 시방서에 잘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도 우리 도장공사에 관련돼서는 근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건설 기준조차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장공사에서 그럼 과연 어떤 게 선행공정으로서 가장 불합리한 그러한 하자로 판정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총 3가지로 조사를 했는데요. 먼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자 분쟁에 대한 그러한 사례를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소송, 그다음에 사실조회, 이렇게 3가지의 주요 하자에 대한 그런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하자 분쟁 사례입니다. 하자 분쟁 사례는 크게 이제 가장 많이 발생되고도 있다고 말씀드린 콘크리트에서 발생되는 그런 균열로 인해 가지고 도장 바탕의 표면 강화, 저하로 인해서 이게 하자로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바탕 콘크리트의 그러한 표면 강화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이 계속 도장공사로 자꾸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한 업체의 사례인데요. 업체에서 이것을 결국에는 보수 비용을 물어주고 이 업체와는 거래하지 않는, 중지되는 그러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견출문, 그러니까 바탕과의 그러한 콘크리트 바탕에는 콘크리트에서 발생한 균열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도장공사, 마감공정이기 때문에 도장공사의 하자다라고 해가지고 또 도장공사의 보수 비용이 전가된 사례입니다. 여기와도 마찬가지로 업체와 거리 중지 상태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대부분의 그러한 선행 공정에 대한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장공사에서 이 부분을 다 보수해주는 그러한 끝까지 가질 못하고 그렇게 처리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하자 소송 사례입니다. 이 하자 소송 사례는 조금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조율에서야는 조금 틀린 상황입니다. 왜냐? 이거는 법적으로 가서 명확한 근거 하에 하자로 판정되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 대부분이 도장공사의 하자로 우리가 법적에 가지만 끝내는 이게 선행공정의 하자로 판명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거는 분명히 법적으로 가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했을 때에는 이게 도장공사 하자가 아님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도장공사가 왜 문제가 되느냐? 이 도장공사 이 법정으로 다툼이 있으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 오랜 시간 속에서 단종업체, 대부분의 단종업체인 도장공사에서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는 이기긴 이기지만 이게 지금 이기긴 이기지만 결국에는 많은 손실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이제 하자 사례 죄송합니다. 제가 조작이 서툴러서. 이거는 이제 사실조회입니다. 사실조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대부분 전문가 견해, 법정에서의 이런 다툼 속에서 전문가 견해를 물어보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이 바탕 콘크리트에서 발생되는 균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조회가 오면은 우리가 전문가가 대부분의 도장공사가 아닌 선행공정에서의 그런 하자로 이야기를 하고 법적에 제출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 많은 문제점 속에서 그럼 우리가 하자 판정 기준을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느냐, 개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또 숙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풀 것이냐, 지금 앞선 말씀드린 선행 공정에서의 그런 하자와 우리가 지금 도장공사에서 갖고 있는 그런 하자를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느냐가 가장 관건으로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기본적인 그런 지금 기존에 그런 누락된 부분들은 제가 보완으로 해서 다 넣었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하자 판정 기준, 국토부의 고시에 의한 하자 판정 기준은 미장과 콘크리트 구조체와
도장공사 하자를 한꺼번에 묶어서 균열이라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그 도장과 콘크리트와 미장은 엄연히 사용되는 재료도 틀리고 나오는 유형의 하자 양상도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하자 판정 기준을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장공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존의 균열이라고 표현하는 방식을 표면 갈라짐이라는 그러한 대체할 수 있는 용어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기존의 콘크리트 구조체하고 미장에서의 그런 균열이라는 정의를 우리는 다시 도장공사의 표면 갈라짐이라는 정의로 개정을 해서 여기에 제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이 균열 조사 방법도 마찬가지로 균열이라는 하나의 통일성 있는 그러한 단어로만 사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표면 갈라짐이라는 도장공사에서의 용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정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기존에는 미장, 콘크리트, 도장 함께 묶어졌던 것을 이것을 따로따로 다른 마감 부위 균열 등에 대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미장 혹은 도장면의 하자와 선행 공정에서의 인한 하자 조사는 명확히 하여 책임 소재의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조항을 우리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보수 비용 산정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이와 같이 이 도장, 그러니까 균열 보수의 보수 폭이라는 그런 구분 아래에 도장폭이라는 것으로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끌고 나와서 도장에서의 보수 기준을 새로이 설정을 해서 여기에다가 보수폭, 재도장 보수 기준에 의거한 보수폭, 보수면적을 산정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건축을 하는 어느 분이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사항들이셨습니다. 사항들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장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하자와 콘크리트 구조체, 미장에서의 균열은 엄연히 틀린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러한 사항들을 이 하자 판정 기준에서는 모두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진행을 하는 이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서 명확히 그거에 대한 판정 기준을 다시 재정립하는, 재정비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도장공사에 대한 그 불합리성에 대한 하자에 대한 판정에 대한 불합리성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도장공사에서 발생되는 하자를 책임을 안 진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도장공사에서 발생되는 하자는 당연히 책임을 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선행공정에서 발생되는 하자는 우리가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하자 판정 기준 자체가 좀 불합리성이 있는 것을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고 또 여기에 대한 우리 도장공사 하자는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선행공정에서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그 판정 기준의 정비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가 한두 업체의 목소리로는 어렵습니다. 왜냐? 이 법을 개정하고 고시 내용을 개정한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금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 목소리로 이것을 똑같이 외치고 똑같이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도장공사 관련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의 그런 떠넘기식의 내용을 하지 않으려면은 한 목소리에 그러한 합당한 그러한 내용들로 목소리를 높여서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